수심 50m 이상의 깊은 바다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량 검출됐습니다. 대부분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해양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해안에서 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는데 뱃속에서 6kg에 이르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평균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공기 중이라든지 물에 있는 환경에 있는 독성을 흡수한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요. 미세먼지처럼 이제 입자가 작다 보니까 코로 호흡기로 이렇게 들이마실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기술원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한 해변에서 1제곱미터당 약 14,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옆 나라 일본보다 더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미세 플라스틱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먼저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네, 통상 5mm 미만의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뭐 흔히 우리가 쓰는 이제 플라스틱으로부터 만들어지고요. 이런 플라스틱이 이제 사용하고 버려지고 UV 조사를 받게 되고 또 그다음에 물리적인 힘을 받게 되면 잘게 부서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 쪼가리들이 뭐 토양이라든가 강물이라든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결국에 먹이사슬을 오염시키게 되죠. 네. 그리고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통칭해서 이제 말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의 종류나 모양이나 이런 것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네. 모양도 그냥 뭐 동그랗게 생긴 것을 뭐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 생각할 수 있지만은 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화이버처럼 이렇게 길게 생긴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화면을 봤을 때 한 뉴스 리포트에서 우리가 먹는 뭐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뭐 일주일이었나요? 신용카드 뭐 한 장을 먹는 양이랑 뭐 맞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이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또 미세 플라스틱은 뭐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배출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이제 문제죠. 네. 작아질수록 크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반면에 이제 크기가 큰 미세 플라스틱은 섭취하더라도 네. 배출이 비교적 잘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은 크기가 약 150 마이크로메타보다 크면은 들어온 몸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90% 이상 배변 활동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작은 경우에는 림프액이나 아니면 조직으로 흡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인가요? 네. 보통 이제 플라스틱은 그 자체가 사실은 화학물질이에요. 네. 그리고 플라스틱 만들 때 푸탈레이트라든가 비스페놀 A 같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이제 혼합돼 가지고 제작되는데요. 이 화학물질 대부분이 환경 호르몬입니다. 네. 이런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미세 플라스틱 같이 들어온 이런 유해 성분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교수님 아까 제가 섭취량 말씀 여쭤본 건데요. 네. 우리가 신용카드 한 장 정도를 네. 일주일에 먹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먹고 있는지 섭취량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보통 최대 1인당 한 하루에 5g 정도를 흡수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하루에 네. 이 양은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이제 무게에 이제 네. 해당을 하게 되죠. 일주일에 5g. 네. 이게 그럼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볼펜 정도 하나를 매일매일 먹고 있다고 생각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네, 이렇게 네.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먹게 네. 되는 걸까요?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잘게 쪼개져서 환경으로 나가게 되면요. 네. 이것이 이제 먹이사슬을 통해서 아하. 이제 플랑크톤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고 네.
그런 또 플랑크톤을 멸치라든가 작은 생선들이 먹게 되죠. 네. 이런 그런 생선을 다시 고등어가 먹게 되고 아. 그럼 먹이사슬 최상에 있는 사람의 식탁으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식탁에서 맞게 되는 뭐 어패류라든지 뭐 소금 이런 부분들에 다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또 충격적인 그 결과를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2016년도에 네. 우리나라 동서남의 모래변 20곳을 조사를 했고요. 1평방미터당 약 2,776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현재까지 보고된 오염 수준으로 볼 때는 한 중상위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미세 플라스틱 역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먹이사슬 때문에 어패류에서 상당량이 또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면 아까 인체에 나쁜 영향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네,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 그 자체의 어떤 화학 성분뿐만 아니라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리고 이 해양 환경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그 화학 물질들이 미세 플라스틱에 흡착이 되게 돼요. 아하. 네, 흡착이 되면은 자체 가지고 있는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흡착된 물질까지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 플라스틱의 원료, 그다음에 흡착된 이런 물질들이 상당히 뭐 독성도 있고 또 환경 호르몬 성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 다양한 내분비 교란 효과 같은 것들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런 네. 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배변 활동을 통해서 많이들 배출되잖아요. 네. 미세 플라스틱은 배출이 거의 어려운 건가요?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큰 것들은 대부분 배변 활동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네. 그렇지만 알갱이가 작으면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림프나 조직 같은 데 이제 흡수가 되죠. 배출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잘 안 됩니다. 아, 잘 안 되는 네. 거군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뭐 바다에 뭐 이런 독성 물질들을 이렇게 흡수한다 그랬는데 어떤 해로운 오염 물질들을 좀 흡수하게 되나요? 네. 미세 플라스틱에 이제 묻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잔류성 오염 물질 같은 것들인데요. 네. 잔류성 오염 물질은 이제 환경 내에 방출돼 가지고 잘 분해가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환경 속에 오래 잔류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예를 이제 들자면은 가령 뭐 살충제 계란 때 문제가 됐던 이제 네. DDT 같은 DDT. 그다음에 뭐 다이옥신 같은 거, 이거 맹독성 물질이거든요. 예. 다이옥신. 그다음에 절연체 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PCB 같은 거, 불나지 말라고 이렇게 인테리어 소재로 이제 첨가되고 있는 브로마 난연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잔류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물질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닷물 속에 녹아 있다가 미세 플라스틱을 만나게 되면 딱 붙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네. 몸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죠. 네. 네. 같은 무게의 플라스틱하고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네. 한번 볼까요? 네. 아, 저렇게 이제 표면적이 늘어난다 이런 네. 뜻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의 표면적이 훨씬 늘어나게 훨씬 넓죠. 그 네. 같은 양의 그 커다란 플라스틱보다는요. 결국에는 미세 플라스틱 표면에는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많이 붙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 결과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얼마나 유해한지 또 만약 먹는 게 불가피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먹어도 되는지 누군가 좀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면 좋겠지만 네. 아직까지 그 대답을 내놓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이제 막 우리 주변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농도로 존재하는지 조사를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근데 그 뭐 굳이 조사하지 않더라도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 특히나 이제 뭐 독성 물질이 묻어서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하천은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국내 대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하수 처리장 있잖아요. 하수 처리장 방출수에서 대략
1세제곱미터당 미세 플라스틱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 검출이 됐다고 그래요. 네. 강물에서는 1세제곱미터당 1개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네. 이렇게 강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잔류를 하게 되면은 그 강물을 이용한 정수 시스템에도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우리가 먹는 정수기나 이런 부분에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지는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실 안 쓰는 게 가장 플라스틱 안 좋겠죠. 써야 되는 거겠죠. 뭐. 네. 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불편함에 네.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예. 또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네. 뭐 다행히 최근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에 뭐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고 또 비닐봉투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네. 이 밖에도 뭐 불편하더라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빨대 같은 거 좀 사용하지 않고 과대 포장된 상품의 구매를 줄인다든가 네. 이런 플라스틱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이제 너무 편리함에 익숙해져가지고 이런 그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을 좀 사용하는데 규제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최 평론가님, 네. 해외에서는 이제 이 플라스틱을 이제 사용하지 말자. 심지어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규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빨대 없다고 커피 못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뭔가 익숙해져 있는 근데 이제 거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빨대를 네. 먹어야 맛있긴 하거든요. 오래 먹는 거죠. 사실 마시는 것보다. 미국의 경우에 이미 2015년에 미세 플라스틱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통과됐군요. 그리고 대만과 호주는 지금 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세 플라스틱은 독성 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은요, 네. 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뭐 접시, 면봉 내년부터 못 씁니다. 어. EU의 경우에는 네. 내후년 2021년부터 못 씁니다. 네. 심지어는 우리가 뭐 아프리카 국가들 막 쓰겠지. 어. 케냐의 경우를 보면요, 네. 이 일회용 비닐봉투 우리 그냥 슈퍼마켓 장 갈 때마다 쓰잖아요. 네. 까만색 비닐. 이거 쓰다가 적발되면 벌금이 최대 39,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4천만 원 넘죠. 예. 네. 심지어는 징역 4년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아주 무겁네요. 엄격하게 비닐봉투 들고 다니면. 네. 우리도 좀 강하게 규제해야 예. 마음으로는 안 쓰고 싶은데 예. 주변에서 자꾸 있으면 쓰게 되잖아요. 네. 네. 빨대에 입이 가려고 할 때 예.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오늘 같아요. 텀블러 쓰실 건가요? 저는 오늘 그냥 안 마실 겁니다. 머그컵 쓸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좀 놀라웠던 사실이 옷에도 플라스틱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게 옷은 사실 이거 섬유인데 섬유에도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면이라든가 마울 뭐 이런 것들은 다 천연 소재 섬유죠. 이런 것들 함유량이 100%가 아니면은 모두 플라스틱이 들어간 그런 합성 섬유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대표적인 합성 섬유가 바로 이제 폴리에스테르입니다. 아하. 그 외에도 나일론이라든가 아크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합성 섬유죠. 이런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버리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화학 섬유들을 갖다가 이제 재료로 된 옷을 세탁을 할 때 이 섬유에서 기원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영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은 평균 한 6kg 정도의 아크릴 섬유를 세탁을 하게 되면요, 약 70만 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세탁하면. 나온다고 그래요. 네. 문제는 이러한 섬유성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인데요. 네. 그래서 그 영국의 한 환경단체인 그린 얼라이언스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합성 섬유로 인한 위험이 비닐이나 플라스틱에서 발생되는 미세 플라스틱보다 대략 5배나 더 심각하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지금 줄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걸 고스란히 먹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그런 한 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맞습니다.